그러면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우리는 사실 전두환과 노태건 이 두 명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오징어로 만드는 정우성이 분한 이태신이란 역할은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낯설었거든요.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.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정부는 난리가 났습니다.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전 군의 그 스타들이 다 한절에 모여요. 그때 최계하 대통령이죠. 그때 국무총리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분이 임시 대통령을 맡으면서 이제 군부가 쫙 다 모이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계엄령 체제를 선포하게 돼요. 계엄령 체제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국가의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북한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방위를 잘하는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하고자 하는 비상사태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계엄령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. 그 임명한 사람이 정성호라는 인물이에요. 이 정성호라는 인물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살인 당했을 때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은 김재규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이 암살 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. 그냥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클리어하게 해명이 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계엄령 사령관이 될 수 있었겠죠. 계엄령 사령관이 된 정상호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젊고 그다음에 유능하다고 군부 내에서 인정을 받던 전두광이가 보안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두 가지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안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.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역할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민들 앞에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하고 브리핑한 사람이 전두광인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두광한테 들어오는 거죠.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모든 거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이 전두광한테 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두광이는 내가 권력을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계엄 사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의 그냥 자기가 볼 땐 휴지인 거야. 실제 실권은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 시기였거든요, 그때가. 그래서 정보력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 자기의 가장 신복들,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요직에 앉히려고 하고 그 요직에 앉히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술수를 다 씁니다.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계엄령 사령관한테 수도방위 사령부를 노태건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계엄령 사령관한테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정보, 그다음에 수사권 다 갖고 있고, 그다음에 만약 노태건이가 자기의 가장 핵심 신복인 노태건이가 수도를 갖고 있다면 자기는 이제 권력을 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반이 잡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전두광이의 이 마음을 딱 알게 됩니다. 알게 돼서, 절대 너한테 이걸 넘기지 않겠다. 너가 너무 설친다. 안 되겠다. 그러면서 전두광이와 가장 다른 결에 갖고 있는 장군 이태신에게 수도방위 사령부를 맡기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쿠데타의 조짐이 시작이 돼요. 이 음. 이태신이란 장군은 진짜 올고든 군인이에요.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하고 하는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정치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전두환이랑 정말 다르게 전두환이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요직들은 다 육군 사관학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요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태신이라는 사람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아웃사이더 장군인 거죠. 이 아웃사이더 장군이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은 얘는 절대 전두광이에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리라. 얘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. 그러면 어떤 대척점의 인물로 이태신을 수도방위 사령부에 임명합니다. 그래서 전두광이가 첫 번째 좌절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정상호 저 새끼 내가 죽여야겠는데.
내가 어떻게든 묻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정상호가 계엄사령관입니다. 계엄사령관은 어떤 식으로든 묻어야겠다.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계엄사령관은 사실 자기 상관이잖아요. 자기 상관인데 어떻게 이 자기 상관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그 12.12 사태가 시작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전두광이가 계엄사령관을 어떤 식으로든 하야시키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요.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? 바로 정보력입니다. 수사권. 뭐냐면 이 계엄사령관이 이 사람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 수사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박정희 암살한 시해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그 계엄사령관하고 그때 거기 있었는데 무슨 일 있었지? 무슨 일 있었지? 무슨 일 있었지? 그러면서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혹이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죠.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. 근데 이건 정말로 그 과정이 진짜 와 이런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정말 치밀하고 권력을 향한 전두광의 광자 미칠 광자잖아요. 그 미친 그 집착이 너무 잘 보이는 그 음, 계략 조조도 이만큼 간약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음, 근데 이 전두광이가 뭐 자기는 혁명이라고 했지만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핵심은 하나회라는 조직이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 하나회 하나회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. 하나회 하나회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직일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나회라는 게 거창한 조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선후배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자. 우리끼리 서로 의리와 충성을 맹세하자. 이러한 사조직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걸로 맺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학연 지연이 진짜 무섭도록 끈끈하다고 느낀 게 이 영화였거든요. 아니, 저는 음, 사실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학연 지연을 가지고 그게 크게 막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것 음.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서 다니신 학교가 유난히 그게 약하다면서요.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.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뭐 선후배가 음, 이끌어주고 뭐 게다가 또 지역이 또 서울이잖아요. 그 뭐 지역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정말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연이었어요. 학연.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그 육군사관학교. 거기 출신의 장교들이 아, 너 육사 출신이야? 그럼 너 우리 서로 맹세하고 서로 의리를 지켜야지. 막 이렇게 시작된 게 하나회인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육군사관학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네요. 아, 그럴 수 있죠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회란 조직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완전히 조직이 와해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은 없는 아, 조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하나회란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. 그래서 하나회는 여기 정확히 나와요. 다른 거 이름 같은 거는 다 이렇게 가짜로 썼다 그랬잖아요. 실제 이름이 아니고. 근데 하나회라는 조직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명칭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사조직인데 마치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비밀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대학교에서 비밀 클럽 보면 거기 보면은 뭐 우린 충성을 맹세하고 뭐 이런 거 있고 일루미나티 같은 거 있잖아요. 일루미나티. 우리 맨날 그 항상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일루미나티 그 조직이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금융권을 쥐고 흔들고 정권을 뭐 이용하고 있다. 뭐 IMF를 흔들고 있다. 뭐 이런 것처럼 하나회라는 하나의 사조직이 점점 쇠를 불려가면서 하나의 비밀 클럽 같이 돼버린 거예요. 비밀 클럽 같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허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섬뜩한 장면이 뭐냐면은 장교가 돼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전두광이가 좀 괜찮고 하나회 들어올 만한 애다. 그럼 딱 찍어요. 그 찍은 애를 자기 이제 집무실로 초대를 해. 그러고서는 자기 앉는 자리 있잖아요. 좋은 자리겠지, 당연히. 그 자리에 그 장교를 앉혀요. 앉히면서 권력의 맛이 어때?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자기 자리에 앉혀갖고 후배를. 그러면 까마득한 후배는 너무 감격스럽지. 이렇게 잘 나가는 선배가 이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충성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?
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서로 의리와 그다음에 어떤 동지애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러한 사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센 사조직이 되고 제가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나중에 120명, 150명 뭐까지 조직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하나회가 서로 이게 이끌어주고 뭐 이런 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 요직에 다 하나회 출신들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뭐 사령관, 지휘자, 장군, 별 하나, 별 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회 사람들로 이렇게 그 전두광이가 이렇게 쫙쫙 정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지휘하는 사람들이 하나회 출신이면 전두광이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하나회가 핵심이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보력, 도청 감청을 엄청 한 거예요. 도청 감청을 엄청 해서 모든 군의 모든 장소에다가 감청 장치를 다 둔 거야.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가 다 들리는 거야. 그래서 그 음,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쿠데타를 성공시킨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서울의 봄이 아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쿠데타를 성공한 전두광이의 모습은 진짜 끔찍하고 끔찍하면서도 아,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지금 정권이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. 여러분 전 정치적이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수사권, 정보력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권력을 쥐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조직력. 근데 지금 사실은 정보력과 수사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어디에 있을까? 이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 때는 군부였고 그게 지금은 도대체 그 조직이 어딜까? 저는 그 조직이 어딘지 답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각각에도 그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조직이 정말 그렇게 모든 삼권을 갖고 있는 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여전히 경종을 울리고 있는 사건이었고 경종을 울리고 음.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